안녕하세요 여러분, 램덤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프로덕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프로덕션은 딱 한 가지로만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얘기가 길어지고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5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5위부터 1위는 이제 중요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위가 제일 그나마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네, 1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5위는 믹스 마스터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5위에다 넣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믹스에 따라 이제 곡의 그 느낌이나 감성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곡을 정말 감성적으로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정말 기계처럼 깔끔하게 정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MSG 없는 그런 걸로 갈 거냐, 아니면 혹은 MSG를 완전 많이 넣을 거냐, 곡마다 이 믹스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적인 믹스를 엄청 좋아해요. 깔끔한 믹스보다 뭔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믹스를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자주 듣는 앨범들을 보면은 뭐 브루노 메이저 Songs for Every Moon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은 다 전체적으로 믹스가 완벽한 믹스들은 아닌데 그 반면에 감성에 너무 충실한 믹스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브루노 메이저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굉장히 잘 드러낸 믹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믹스들은 사실 SM 쪽에 굉장히 믹스들이 좋은 곡들이 많고요. 뭐 엑소도 그렇고 레드벨벳 특히 막 믹스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곡을 쓰실 때 내가 과연 이 곡을 감성적으로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이건 진짜 좀 라디오에 듣기 좋은 프렌리한 그런 곡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 둘은 이제 곡의 방향성을 좀 많이 따지고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제 생각하시면서 곡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요 녹음입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녹음본을 따는 것만큼 후작업이 쉬워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녹음을 시작을 했었을 때 하드웨어에 들어가서 컴프레서가 들어가고 EQ가 들어가고 이미 그런 테이밍이라고 하죠. TAMING, 그런 뭔가 이미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술이 들어간 작업들을 먼저 해놓고 받아놓으면은 확실히 나중에 후작업에 믹싱을 할 때는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를 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를 담당하고 있었던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여는 순간 EQ나 뭐 컴프레서 뭐 대충 이게 두 정도밖에 없고 다른 트랙들이 다 뭐가 없는 거예요. 플러긴이. 그러니까 진짜 간혹 가다가 EQ 하나, 간혹 가다가 컴프레서 하나, 뭐 트랙 막 몇백 개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이게 뭐지? EQ 뭐 믹싱 플러긴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리가 좋을 수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거를 제 친구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녹음을 시작을 했었을 때 이미 다 그거를 고려를 해서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녹음하고 있는 그 시점부터 믹싱을 벌써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작업을 할 때 엔지니어는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저 퀄리티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고퀄리티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적게 썼느냐, 아니면 돈을 많이 썼느냐의 차이가 조금 이제 진짜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4위로 더 썼던 겁니다. 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녹음에 관한 그런 녹음을 잘 따야 돼
라는 생각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집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집 환경을 항상 제일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3위는 바로 편곡입니다. 무드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냥 감성이라든지 모든 걸 다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편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재밌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프로듀서들이 곡을 받았었을 때는 뭐 기타의 목소리 하나 아니면 뭐 피아노의 목소리 하나 이렇게 딱 받았었을 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약간 좀 포스트 말론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러면 뭐 chill, 막 feel good 이런 그 바이브의 악기들로 막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그대로 보컬하고 피아노만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이대로 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편곡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제일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편곡을 갖고 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2위는요, 바로 퍼포먼스입니다. 보컬로 따지면은 보컬을 얼마나 잘 불러놨느냐, 얼마나 감성적으로 잘 했느냐, 테크니컬적으로 잘 그 커트를 했느냐. 뭐 악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은 뭐 기타는 어떻게 쳤고 어떤 톤을 가지고 쳤으며 뭐 그루브는 어떠며 뭐 드럼도 마찬가지로 터치는 어땠으며 드러머한테들은 이제 터치가 제일 제 개인적으로는 톤이랑 터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똑같은 드럼셋을 갖다 놓고 누구는 그 드럼셋을 100불짜리 드럼셋으로 칠 수 있고 누구는 그 드럼셋을 몇만 불짜리처럼 칠 수 있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퍼포먼스는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컬 같은 경우에 제일 오래 걸리기도 하죠. 많은 테이크를 거쳐야 하고 많은 그런 수술이 필요한 거고. 네. 첫 번째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송라이팅입니다. 네, 송라이팅이라고 하면은 그 곡 자체를 놓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진짜 그냥 현실적으로 말을 하자면은요. 곡 자체가 별로면은 이 네 가지가 다 힘들어져요. 믹싱으로 예를 들면은 믹싱하면서 제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못 받더라도 정말 좋은 노래를 믹스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저도 곡 쓸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곡은 피아노와 뭐 목소리 하나 아니면은 기타와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좋은 곡이 진짜 좋은 곡이다. 송라이팅으로서 굉장히 좋은 곡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쓰거든요. 항상 개인적으로는 곡을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바로 송라이팅입니다. 무엇을 바꾸더라도 나중에 믹스해서 한번 고쳐보지 뭐 나중에 편곡해서 뭐 고쳐보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앞 그 네 가지를 밑에 네 가지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완전 더 수월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곡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들을 나열을 해놓고서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송라이팅이 정말 좋은가, 곡 자체가 너무 좋은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퍼포먼스는 잘 해놨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곡을 잘 해놨느냐, 네 번째는 녹음을 잘 받아놨느냐, 네, 그 다음에 믹스 감성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정말 정말 깔끔하게 잘 갈 거냐. 네, 이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곡을 쓰시는데 알고 시작을 하시면은 네, 모든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